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도 아주 훌륭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분의 성공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인 임수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은입니다. 매번 진행하시면서 매번 여성 진행자가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저는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더 진국의 손석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력이 조금 특이하신 것 같아요. 네. 20대 중반까지 신학을 공부하셨고, 신학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고 독일까지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내가 신학자가 되겠다, 이런 깊은 뜻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26살에 돌연 귀국을 합니다. 네. 왜 귀국을 했을까 봤더니 이 잘 나가던 아버지 사업이 좀 잘 안 되셨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11년의 시간 동안 5번 창업에 도전을 하는데요. 이 신학을 공부하다 갑자기 뭔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퍼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을 너무 나눠주는 나눠주다 보니. 마음으로. 예, 너무 퍼주셔서 그랬는지 5번 창업하시고 5번 다 말아 드셨습니다. 네. 예. 그러나 다행히도 2011년에 더 진국이라는 브랜드를 창업하시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오고 계십니다. 그 뒷얘기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온화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원하죠. 아, 그래요? 네, 원하죠. 근데 사실 우리 얘기하다가 네. 5번 말아 드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박혜은 예. 씨가. 그래서 그런가요? 성공은 국밥으로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 더진국이라는 지금은 이제 정말 잘 안정권에 올라와서 계속 승승장구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계신데, 먼저 우리 성공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이 더진국 브랜드로 창업을 하셨을 때 그 환경이 어땠나요?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하신 거예요? 돈은 많지 않았어요. 돈은 많지 않았고, 아시는 분이 투자를 좀 해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 7월 1일 날 저희가 법인을 설립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창업할 때 이렇게 뭐 식당을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공장을, 임대해서 공장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2011년도에? 네, 2011년도에. 그래서 그 해년도에 그 투자받은 돈이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다가 네네. 연말이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어. 돈을 이제 공장도 만들고 그땐 직원이 이제 3명이 더 시작했는데 네네. 뭐 월급 주니까 이제 12월 정도 되니까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네. 이제 중진공을 어. 찾아가게 됐죠. 예. 2012년도 1월 3일인가 4일 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년 창업 제가 1세대거든요. 아. 네, 청년 창업 보육센터. 예. 네, 거기에 1세대에서 저희가 안산에 있는 그 보육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좀 받고 PT에서 8천만 원 지원받고 그러면서 자금적인 것들을 리스크를 좀 해결하고 네. 그때 조금씩 성장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아. 네. 뭐 넉넉했던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그 전에 이미 5번 뭔가 좀 잘 안 됐던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6번째 투자를 받았다는 건 뭔가 좀 신뢰감을 형성해 왔다는 증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투자를 받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요식업을 선택했을 때 준비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식당만 그 창업해 놓으면 잘 되시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저 또한도 그랬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업종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이 이제 깨지고 부서지는 거죠. 경제적 아픔도 그렇지만은 주변 여건 맞아.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뭐냐면은 어차피 저는 좀 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복이 좀 있는 건 주변에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어떤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아무튼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이 성숙됨이 완비된 게 결국은 그 창업에 이르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떨어져. 근데 우리가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네. 사실 이 국밥은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젊은데 국밥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국밥은, 그러니까 음식은 즐겨 먹는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 매일 먹는 음식이 있고, 네. 가끔씩 먹는 맞아요. 외식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창업했던 게 일식집이었거든요. 일식집은 매일 먹는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뭐 한정식 집들, 뭐 이런 돈가스 집, 그다음에 선술집, 그다음에 황태구이집, 여러 장르를 네. 섭렵하셨네요. 일단 요 불러준 요 아이템들 일단 안 해야 되겠네요. 아마 하려면. 근데 이제 늘 먹을 수 있는 뭐 김밥이라든가 그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백반, 김밥, 국밥, 족발, 네네. 치킨, 피자 이런 중식 이런 것 중에 저는 이게 CK가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국밥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창업하기 바로 직전에 국밥 프랜차이즈 회사에도 한 6개월 정도 답습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을 쌓고 네. 예. 거기서 모티브를 좀 보고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더 진국이 다행히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지금은 점포가 1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뭐 창업을 한 건 100개가 넘는데 예.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지금 80여 개 정도 있습니다. 네. 뭐 잘 된 데도 있고 또 네네. 어려움도 중간중간 네,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매출 또한 450억 원 정도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더 진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이거 같다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슬로건은 저희 회사 이름이 섬김과 나눔이거든요. 섬김과 나눔. 나눔. 네. 그 법인명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 정신에서 왔다고 해도 근데 모르겠는데 저는 뭐 주여주 하는 거는 네네. 네, 좀 그랬는데 그래도 뭐냐면은 가맹점을 섬기고 직원과 사회에 나눈다는 그런 큰 좋은 뜻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 게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CK 전략. 누구나 옛날에 주방장들한테 많이 당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주방장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 손에 음식을 맡겨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이제 CK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움직였던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국밥이란 게 좀 올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저희 슬로건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기성세대가 공감하는 국밥. 전 이 세대를 아우를 네. 수 있는 젊은 국밥. 예.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 그래서 창업을 처음 들어가는 곳들이 이제 대학가 중심.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선도했다고 좀 봐요. 예. 그러니까 올드한 거를 좀 젊게, 라이트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예. 네. 사실 국밥집 하면서 대학가에 창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모험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딱 먹혀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브랜드력을 빨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대학가가 맞다. 왜냐면 전국에서 다 오니까. 네네. 그런 좀 전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끝난 후에 고향에 돌아가서도 네. 기억하고 네. 함께 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신학하셨는데 신학도에서 사업가로 변신했을 때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참 이게 쉬운 직업이 아닌데. 뭐냐면은 절실함이죠, 절실함. 뭐냐면 저는 독일 가기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사고를 친 건 아닙니다. 네네. 나이가 이제 26이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안 됐어요. 일단 믿어주는 걸로. 그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만만히 보고 그리고 그냥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그리고 그때는 주여주여밖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그리고 공부해서 제 꿈을 쭉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주변의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이걸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런 분들이 힘들고 예. 하다 보니까 다시 오게 됐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다음에 다시 가려고 했더니 갈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딱 3년만 돈 벌어서 가야 되겠다 어. 하고 시작한 게 진로를 바꾸는. 한번 바꾸면 쉽지 않죠. 네. 예. 다시는 이제 그쪽 길로는 가기가 힘든 형편이고요. 뭐 지금은 이제 그 성김과 나눔의 정신을 기업가 정신으로 푸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겼으니까 네. 다행인데요. 참 5번이나 말았단 말이에요. 네. 자꾸 국밥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되네요. 이게 참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 참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네.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자, 그 5번 창업해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짧게 우리 한 번씩. 네네. 첫 번째 시작했던 사업은 뭐였고 왜 망했다고 생각해요?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거고 이 시장을 그렇게 쉽게 판단한 거죠. 어떤 장르로 시작하셨나요? 일식집. 아, 네. 처음에 일식집. 근데 처음에 일식집도 일식집이 아니고 그 전에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깃집, 한식집 이런 개념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일이 오픈이면 그 전날 주방장을 맡은 분이 그 청아. 네. 아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네. 다음날 오픈인데 한 6시, 7시 한 이 정도 시간 됐을 거예요. 네네. 이 정도 시간 됐을 때 이제 그 청 한 병 갖고 와라. 왜요? 그랬더니 그때 저는 술도 안 먹을 텐데 예. 왜 주방장들이 이렇게 일한다.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근데 원샷을 또 갖고 와라. 또 원샷을. 이게 5병이 6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30분만 쉬고 올게 하던 분이 뭐냐면 다음날 3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네네. 그런 사람을 믿고 창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새롭게 이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막 구인도 해보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제가 근데 이제 그 문을 오픈한다는 것까지 프레임카드까지 걸었는데 오픈 안 하니까 길 가던 사람이 왜 오픈 안 해요? 하다가 그 사람 뒷말이 여기 일식집 하면 잘 될 텐데. 네, 그래서 일식집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저였어요. 네. 정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개념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고 그치, 사업에 돈 대한. 번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예. 그냥 무작정 간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니까 네. 지나가던 사람이 일식집 하면 잘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을 네. 듣고 업종 변경이 순식간에. 그렇죠. 어. 그럼 두 번째 망한 거는 무엇으로 어떻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집을 하다 보니까 주방장이 5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칼 꽂고 나하고 멱살잡이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1년 반 지난 시점에는. 근데 일식집이 잘 됐어요. 네네. 안 된 건 아니에요. 아, 다행히. 네. 예. 그러니까 안 된 건 아니야. 첫 창업하고는 잘 됐는데 이게 국가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금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네네네. 이런 시대 변화와 비슷하게 그때는 법인카드 상한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일식집 같은 데는 자기 돈을 못 먹잖아요. 비싼데. 그렇죠. 일단 그렇죠. 비싸죠. 네, 맞아요. 비싸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결제를 할 때 상한제가 생기니까 매출이 정말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이 노동력이 굉장히 고급 노동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일식집은. 그러니까 임대료나 식자재가 비싼데 거기에 대한 매출이 주니까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네네. 막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식집에서 조금 변형된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식 한정식 해가지고 메인 요리를 주되 그 옆에 하는 것들이 한식하고 이렇게 겸비된. 퓨전으로 갔네요. 그렇죠. 퓨전으로 갔죠. 그게 두 번째 창업이라고 이게 두 볼수 번째죠.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까지 첫 번째 창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쉽게 벗어나지질 않아요. 그 나무면은 그 밥이에요. 이게. 예. 그럼 쉽지 그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왜 망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해요? 퓨전이라는 음식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가 없었던 거죠. 잘 되는 것만 쏙쏙쏙쏙 베껴와서 그때 분당 지역에
마실, 그다음에 조쿠먼 아, 이런 잘 나가는 잘 나가는 네. 이런 음식점들이 있었거든요. 그 음식점들의 당점을 쏙쏙 갖고 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눈이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예. 그걸 그냥 흉내만 낸다고 소비자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그 리스크죠. 그리고 경쟁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하는 그 한식들, 그러니까 한 정식이라기보다는 네네. 그 기본 어떤 메인 음식을 3가지에서 한 예. 5가지 주고 찬 주고 이렇게 먹는 약간 음식들이 고급스러운 백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됐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회를 주고 뭐 식자재는 좀 고급화하는데 좋은 건 다 주고. 예, 좋은 건 다 주고 하는데 뭔가 어설픈. 예. 맞아요. 소비자들 입맛은 돈 주고 뭔가를 사는 사람들의 그 기준은 정말 냉정하죠. 그렇죠. 네. 그걸 간과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미묘한 음식의 절대적인 맛있는 맛은 없어요. 예. 각자가 좀 다르나 60점에서 65점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고객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는데 네네. 그때는 뭐 그런 개념도 없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결국은 준비가 안 돼서 됐어. 망한 거예요. 예.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그래도 주방에서 이렇게 제가 그 회부터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때 뭐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칼도 잡고. 그럼요. 기술이 그때 일치월장. 절실하게 갈 수밖에 없다. 배운 건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세 번째 창업을 했는데 또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건 또 네. 이야기를 해봐 주시죠.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는 식자재도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저희 그 집안이 그 황태 장사를 하거든요. 황태 장사. 아버님께서 워낙. 아니 아버지 형제분들이. 예. 네. 그래서 지금 홍성, 부산, 천안 이런 데서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부산에서만 하세요. 홍성하고 두 군데서 하구나. 네네. 저희 고모하고 작은 집하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배워온 거죠. 네. 이제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예. 배워와서 창업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이번에는 이유가 뭐였나요? 아니 이번엔 준비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변명인데 결국은 망했단 말이죠. 그렇죠. 영어했는데 왜 망했어요? 장사가 안 되고 돈을 못 벌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과 장사는 다 마찬가지. 돈을 못 보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 괜찮아. 딴 데선 잘 돼. 예. 우리 동네에서만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금토동이라고요. 네. 지금 판교가 개발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좋은 상권이 됐는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요. 생시골이었죠. 생시골. 땡시골.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음식 맛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권이 겸비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기술 이 3가지가 접목돼야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 그러면 요식은 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 차려놨는데 올 사람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예. 마케팅 비용이 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땐 전 또 젊었거든요. 어. 30대 초반. 네. 아는 게 없는 거지. 망했습니다. 망했다. 이 세 번째는 그러니까 준비는 했지만 예. 준비가 그러니까 좀 많이 됐지만 결국 위치의 문제였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상권의 그게 문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음식만 좋으면 그때까지 수준만 해도 그냥 좋으면 그냥 가져다가 하면은 무조건 되겠거니 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즘은 이 창업한다고 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학교에 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업해야 되는가 이거를 미리미리 배우죠.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생돈을 들여가면서 네.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그 과정을 다 배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번째. 조금씩 마음이 안쓰러워서 좀 물어보기가 좀 민망한데. 목소리가 조금 네 줄어드셨어요. 번째. 예. 네 번째는요 눈물 없이는 못 듣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못 해. 요식은 보기도 싫어. 네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신학 전공하는 사람이 식당 조금 운영해 본 것 같다가 네네. 이력서를 다 내도 어디서 취직 자리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대학을 갔다 오고 뭐 독일 갔다 와도 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2가지 업종이 있더라고요. 웅진 싱크빅. 그 다음에 보험 세일즈. 네네. 근데 이 2개는 이제 정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찮게 지인을 통해서 네. 그 고물상 어. 예, 거기서 이제 한 만 4년 동안 엄청난 트레이닝과 훈련을 받죠. 꽤 오랜 시간을 네. 계셨었네요. 네.
아, 그럼 이제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럼 이게 네 번째 창업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걸 끝나고 그 과정을 망하고 이게 네 번째.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면 준비됐다 생각해도 그게 준비되지 않은 게 저는 제 삶을 보면 좀 그런 게 좀 네네.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고물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1년에 한 딱 2번 줬어요. 설날, 추석. 어. 2번 쉬고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10시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했었거든요. 예. 왜? 그렇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 그때 이제 혹독하게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세상 무서운 것도 알고 그리고 돈 무서운지도 알고 어. 그런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꽤 많은 것들을 답습하고 배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4년 동안. 예, 4년 짧은 시간이 아닌데. 길죠. 저희가 항상 여기가 시커맸어요. 그쵸. 그 이 먼지들이 먼지, 그 다음에 이 손이, 여기 손이 항상 이 때가 껴가지고, 여기 다 갈라지고. 맞아. 예. 예. 어떻게 하세요? 해본 건 아니고. 어렸을 여자들이 때좀 뽑았어요. 네. 아, 근데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게,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뭐 파지 주소고 네네. 고물 주소 오신 분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맞아요. 그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 얼마나 많이 허리를 굽히고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를 거기서 눈으로 보고 배웠죠. 아, 지금 그게 쉬운 경험이 아니죠. 그게. 네. 아, 저 지금 보면 다시 가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절실했습니다. 그렇죠. 3번이나 또 이미 망한 그렇죠. 상태에서 뭐 얘기하지 않아도 뭐 빚은 주렁주렁 걸렸을 예. 거고 네. 당장 들어가야 될 생활비는 필요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게 부도가 나시면서 좀 빚을 좀 주셔가지고 예. 신용불량자였어요 또. 아. 그래서 이 4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었고 네네. 그래서 뭐 일용직 비슷하게 해서 계약직 비슷하게 들어간 곳이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고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고물상에서 이제 열심히 그러면 했죠. 그렇게 4년간 이제 경험을 했으면 이제 준비도 잘 돼 있고 많이 그렇죠. 배웠잖아요. 그럼 네. 고물상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물상을 차리려고 했어요.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그만두게 되고 네네.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게 다 돈이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돈, 이것도 돈, 예. 이거 다 돈이에요. 아, 네. 그러네. 다 우리는 쓰레기지만 그렇죠. 예. 고물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그게 돈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동생이 그때 건축자 제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1톤 트럭 해가지고 현장마다 고철 주스러 다니고 파지 주스러 다니고 그 한 1톤 정도 그 고철을 모으려면요 네. 허리를 한 1000번 숙여야 됩니다. 아. 힘들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춥다가 이거 또 고철 파동이 와요. 파동이 와요. 참 이게 세상에 참. 운이 안 따라주네. 파동이 이게 고철 가격이 폭락하고 네. 막 이런 것도 결국 돈이 되지 않는 거죠. 고생을 하는데.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네 번째는 엄밀히 말하면 창업은 아니고요. 네. 제 동생이 이제 돈가스 집을 하나 해놨었는데 네. 그 돈가스 집을 운영하다가 힘드니까 네네. 형이 음식점도 또 다 해보고 고물상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형이 하면 잘할 거야. 네. 해가지고 거기 창업 아닌 창업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네네. 돈가스 집입니다. 네 번째. 네, 저희 그 성균관 하는 직원들 네. 제가 한 번씩 투어 시켜줬어요. 내가 여기서 돈가스 집을 했다. 아, 지금도 그 돈가스 집은? 아니요, 그 돈가스 집은 없어졌죠. 아, 지금은 없어졌고. 네, 예. 지금 부동산 돼 있더라고요. 아, 자, 근데 왜 망했어요? 이게요, 그때는 정말 그 완전 성숙한 그 단계 아시죠? 예. 세상에 모든 걸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정도 네, 경험하고 이 정도 경험 나 실패하면 거짓말이야. 맞아. 거짓말이야. 이제는 안 될래 안 될 네. 수가 없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돈가스 그렇지. 집을 들어가신 거예요. 네. 예. 돈가스를 제가 갈 때에는 그 건식 그 빵가루로 네네. 돈가스를 입혔어요. 이거 안 돼. 진짜 식빵 그 빵가루로 해야 돼. 예. 갈아가지고 그 등심에다가 네. 그 소금하고 후추로 해가지고 하루 동안 숙성했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전분가루 묻혀서 계란물 묻혀서 둘러가지고 네. 돈가스 정말 이렇게 큰 거. 네네. 4,500원. 거기다가 뭐냐면은 돈가스하고 쫄면, 돈가스하고 우동, 세트 메뉴. 돈가스하고 스파게티 아니 해가지고 대충만 들어도 살도 음식 자체는요 정말 제가 좋았어요. 지금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고 최고였는데 예. 문제는 뭐냐? 테이블이 4개였던 거예요. 아. 돈가스를 튀기지 않습니까? 네네. 튀기어서 나오는 데까지 해서 8분이 넘게 걸려요. 예. 손님이 앉으면. 테이블이 4개죠. 네네. 웨이팅이 걸려도 아. 이 돈가스를 요즘 그 일식 돈가스집 가면 다 잘라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만한 거를 네. 다 썰어 먹어야 돼. 시간이 좀 점심시간에 2바퀴가 돌아도요. 8테이블이네요. 12만 원, 뭐 13만 원. 그리고 이제 공백에 이제 손님이 뚝뚝 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이 아까 그 상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는 회전율. 그렇죠. 도시업을 위해서 회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테이블 대비 효율성이 맞는 음식이 뭔지. 그때까지 그걸 몰랐던 거죠. 고생은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한다 그랬으면 여기 하루 매출 얼마 오르겠다 딱 바로 예상이 알죠. 되잖아요. 테이블 객단가부터 해가지고 몇 회전이 돼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고, 국밥 같은 경우에는 87도에 맞췄어요, 저희가. 예. 국밥이 펄펄 끓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지. 뜨겁죠. 너무 뜨겁죠? 예. 늦게 먹죠. 이게 늦게 먹죠. 그렇죠. 그리고 펄펄 끓 때 뚝배기 가열하는 시간이 5분 걸려요. 어. 3분에서 5분 걸리거든요. 예. 나와서 후후 불어먹고 하는데 국밥 한 그릇 다 먹고 가려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시켜서 또 네.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국밥이 제일 마시는 온도가 100도씨 이상이 아니에요. 어. 냉면은 4도씨, 네. 국밥은 87도씨. 어. 그거를 돈가스 집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게. 왜냐면은 저희 국밥 같은 경우는 끓이지 네. 않거든요. 와서 라면보다도 빨리 나가요. 그럼 3분 안에 나와서 15분 안에 먹고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돈가스 집을 망하면서 예. 알게 되는 현실인데, 아무튼 음식의 퀄리티는 높았으나 아까 했지만 상권도 상권이지만 이제는 더 경영을 들어가서 몰랐던 거네, 장사. 경영도 모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테이블 대비 단가나 먹는 사람들이 인원이 얼마가 와서 먹고 나갔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매장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손님 많고 맛있게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잘 되겠지? 그랬는데 그치. 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계산이 없었네. 이익 개념에 대한. 이익 개념보다도 음식을 먹는 음식에 많은 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먹고 나가는 시간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은 거죠. 옛날에 아시다시피 다 비싼 음식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4,500원짜리, 5,500원짜리 이렇게 팔다 보니까 제가 돈가스 집 하면서 6,000원 판 적 있어요. 어. 하루에. 한 팀. 하루에 한 팀. 한 팀. 그거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아니, 정말 근데 한 팀. 요만 하면은 이제 배울 만큼 다 직원 고용에 대한 것도 배웠고, 장소 선정에 대한 것도 배웠고, 회전율에 대한 것도 배웠고, 이 정도면 이제 성공하셔야 되는데, 아직 한 번 더 한 배워야 번의 돼. 실패가 또 남았단 말이에요. 5번째. 5번째 뭐냐면 총각내 포차라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술을 팔아야 되겠다. 술을 팔아야 되겠다. 예. 해가지고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건 안 했다. 안 했다. 예. 술 팔아야 돈 번다. 어. 해가지고 포차를 열게 되는 거죠. 예. 그거 근데 정말 음식 경험이 있으시니까 뭐 보나마나 그치, 안주류는 맛있었겠고. 음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술을 그때까지 안 먹었어요. 술 먹을 줄 몰랐지. 네네. 그러니까는 술 먹는 사람의 편안한 술 이렇게 먹는 거나 그냥 안주만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쓸 수가 없어요. 음식은 나 혼자 만들고 설거지도 나오고 장도 예. 나 혼자 봐야 되고 손이요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뭐냐 급하니까 음식 만들고 또 그렇죠. 설거지해야 되고 뭐 이렇게 예. 하니까 고무장갑 끼고 뭐 할 시간이 없죠, 없는 거예요. 없죠. 그냥 손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 껍데기가 홀라당 벗겨졌어요. 예. 제 친구가 저희 그 매장에 와가지고 총각내 포차 할 때 도와준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거든요. 네네. 그 친구가 내 손에다가 눈물을 툭툭 내 친구 서우가 지금 그때 정말 같이 울었었어요. 네. 그럴 적이 있었죠. 근데 예. 그게 먼 얘기가 아니고요. 2010년도 겨우 한 8년 정도 전에. 그 정도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못 버틴 건가요, 손 대표가? 뭐냐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11,000원 판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근데 왜 안 되죠? 안 되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음식도 맛있고. 맛있고. 예. 거기가 230단 사기막골이라고 성남에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그 230단의 제일 위에 아파트 그 지금 궁전 아파트 자리에 상가의 네. 자리였어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술집을
그러면 안 되는 네. 자리예요. 또 역시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한번 근데 뭐냐면 그렇게- 돈이 예. 없어. 아.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추어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예. 점포를 얻는 거나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결론은 다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것들이 하나라도 빠지면요 그렇죠.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근데 사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문을 네. 많이 닫고 폐업하고. 근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장사는 해야겠는데 내가 돈이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될 자리인지 알면서도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자리인 줄 그렇죠. 알면서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칙은 그러면 안 해야 안 되는 해야 거죠.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손해를 보고 더 그럼요. 시간 낭비하죠. 더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에 대해서 저도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뭐 300개, 400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알잖아요. 뻥뻥뻥뻥뻥뻥뻥뻥 그렇죠. 해가지고 안 되는 곳에 하면 이게 안 되는 걸 알기 예.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못 시키고 하나하나 든든하게 다져서 와서 지금 저희가 점포수가 그 정도인데 그래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경험입니다. 아, 5번의 피를 말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참 이 말을 들어보면은요, 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본인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실패의 과정은 리허설이다. 맞아요. 그렇죠? 성공을 위한 예. 연습. 그럼 점점 완벽해진 거잖아요. 지금 사업가로서. 그러니까 그 준비가 완벽과 뭐 이런 거보다는 준비를 조금씩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지, 네네.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네. 참 우리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이 이제 실패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말한 이 기간이 한 10년 넘게 한 11년 정도 시간이 걸리셨죠. 그러니까 2011년도인데 예. 제가 첫 사업자를 낸 게 2001년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딱 만 10년. 네. 지금 국밥 성김과 나눔이라는 법인 예. 만드기까지 딱 10년 걸렸죠. 네. 그럼 이 5번째 실패를 하고 나서 이 섬김과 나눔을 설립하기까지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총각내 포차를 할 그 장사를 접고 예.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창업 시장에 두드리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옹진신급익. 네. 할 수 있는 게. 영업,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랑 같이 이제 고물도 줍고 시멘트도 배달하고 뭐 이런 것들 한 9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다가 2010년도 8월 달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까 네네. 프랜차이즈 국밥을 접할 수 있는 회사에 네네.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8월 1일 날 입사했거든요.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딱 6개월. 2월 달에 그 회사가 또 이제 망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는 뭐냐면 안타까운 게 참 많은 그러니까 많은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그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분이 좀 욕심, 개인적인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좀 망가지는 걸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그만두게 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보는데 내 새끼들 데리고 우리 와이프 데리고 어디 놀러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제주도를 처음으로 가족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한 3박 4일 동안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깊숙한 조명, 성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근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식업에 성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본 덕목은요, 절실함하고 성실함이에요. 네네. 이 두 개가 있지 않으면 이 요식업에는 참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예. 취직을 해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내적인 성찰 그리고 내적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고 질문하고 네네. 이런 것들을 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와서 내가 그러면 요식업 이렇게 했는데
요식업에 가장 합당한 이걸로 한번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경험을 하고 보니 요거 이렇게 잘 만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런 확신이 섰죠. 이렇게 5번 실패하고 6번째 또 경험을 쌓고 더 진국을 차리기까지 가장 힘들게 했던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그 창업을 한 순간 지금까지도 문제는 물질보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김과 나눔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저라고 뭐 돈 많이 벌고 싶지 않고 저라고 물질에 그 그렇죠. 욕망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도 욕망 덩어리인데 욕망 덩어리인데 예. 그 욕망을 날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하는 거는 뭐냐면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감고 예.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면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 네네. 돈을 훅 버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는 힘든 거죠.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는 뭐냐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잖아요. 저도 국밥집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네네. 저도 이 사업을 그렇죠. 시작했듯이 직원들이 나가서 똑같은 걸 만들고 점주들 장사 잘 되니까 맞아요. 자기네들이 하는 이런 아픔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감사한 건 측은지심. 네, 측은지심.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 안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제 자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요.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네.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질을 쫓았으면 뭐냐면은 지금과 같은 이게 돈은 벌 수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공동체라든가 이 삶의 그 만족도가 좀. 예. 그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근간을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 뒤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밖에서 좀 힘들게 시간을 보냈지만 뒷받침이 좀 돼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가정을 이렇게 보면 참 문제가 뭐냐면 예. 아빠는 늘 슈퍼맨. 바쁘고 늘 그게 뭐냐면 고물상 다닐 때는 4년 동안 자녀들하고 여행을 그렇죠. 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죠. 네, 있는데 이제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개념도 26살에 제가 결혼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살다 보니까 네. 힘듦이 어려움이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때는 또 젊어서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나이를 들어간다는 게 철 들어간다는 게 예. 그런 거겠죠. 아, 저 철들기 싫은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5번 망하고 또 고물상에서 4년간 정말 혹독하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원래 자신의 모습에서 바뀌어진 어떤 특성이나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봤거든요 모든 걸. 내가 하면 될 거야. 자신감? 이런. 자신감. 네. 근데 지금도 자신감이 없다는 건 아니고 예. 이제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사람을 믿게 됐어요. 옛날에는 세상이 날 중심으로 움직이고 네. 내가 열심히 해도 잘 됐고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서포터 하는 사람이고 내가 잘하는 것만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직원들과 동료들이 움직여서 같이 가는 거지 뭐냐면 나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지금은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큰 그 깨달음과 그 어떤 성장 동력 이런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쨌든 현재는 성공적으로 잘 달리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식당 영업이니까요. 네. 아주 효과적인 현재 아주 효과적인 어떤 영업 방식 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거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식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실함하고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저처럼 그냥 쑥 진입하면 낭패를 보는 거고 10개가 창업하면 9개가 망하는 게 요식업입니다. 예. 옛날에는 뭐 30%, 뭐 20%였는데 지금은 10%가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거는 데이터로 증명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산업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건 누군가가 저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좋은 프랜차이즈들 주변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내가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일해봐야 돼요. 맞아. 가서 직원으로도 예. 일해보고 네. 힘듦을 알고 그래야지만 이 직원들이 일하는 그 마음을 알죠.
거기서 배우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창업을 하는 거지. 네네. 요즘은 창업 만연 시대예요. 그냥 막 창업하고 다 망하고. 예. 근데 뭐냐면 제가 5번, 6번 이런 경험 속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절대 창업은 쉽지 않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주변에 찾아온 사람들 많거든요. 네네. 교육기관도 많고. 그런 곳에 가서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힘든 거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성공 빈도수가 그러니까 성공 빈도수라기보다는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어쨌든 그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영업이나 마케팅 행위를 하잖아요. 그거보다도 일하는 그 창업한 사람의 마음 자세 그렇죠.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게 돼 있으면 어떤 곳에 가든지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는 시장의 어떤 그 상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쵸. 상권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내 음식이 어떤 고객층한테 맞는다. 그리고 내 음식이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권이 안 좋아서 테이블 수가 작아서 맞아요. 이런 게 복합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눈높이가 준비돼야지만이 이거는 창업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뭐냐? 높은 인건비, 높은 임대료, 맞아요. 그다음에 부가세,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근로시간 예. 다 어려워요.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 너무 네, 많죠. 너무 많죠. 점점 근데 성공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가성비 시대라고 그랬어요. 네네. 이제는 가용비 시대로 바뀌었다가 지금 가심비 맞아요. 시대입니다. 마음을 잡아야 네. 된다. 근데 문제는 가성비는 기본, 가용비도 기본이 된 네. 사회에서 그런데 뭐냐면 비용은 다 늘어났어. 그런데 살아남아야 돼. 네. 다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은 성공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운 좋아서, 그냥 돼서. 이런 거는 100에 하나, 뭐 1000에 하나지 다 준비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요식업 내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냐면 주변에 있는 것들 둘러보시면 맞아요.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어떤 공부를 네.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사실 많이 만들어내고 네, 있고 맞아요. 예. 또 그런 교육을 받으신 후에 아, 나 배웠으니까 바로 할 거야 네. 이렇게 자신감 차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또 어떤 경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네, 그럼요. 예. 예.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운 없으면 내일 죽고 예. 재수 없으면 그냥 100살 넘게 사는 거예요.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네. 저는 이제 그 음식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시그니처 메뉴가 항상 또 중요하지만 네. 그 외에 새로운 또 메뉴 개발이 항상 돼줘야지만 꾸준히 고객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 신메뉴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이런 과정들이 조금 궁금해요. 음식은 발명이 아닙니다. 발견이지.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창업한 이후에 저랑 같이 창업한 친구가 이제 R&D 지금 소장으로 있는데 네네. 그 친구가 이제 R&D를 맡고 있고 저는 이제 영업 뭐 이런 것들을 맡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계속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맛집. 예. 예. 그 직원들도 뭐 분기당 한 번, 시간이 좀 바쁘면 반기당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R&D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다니는 거고요. 그쪽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저희 그 본사 직원들 중에 생산 직원들 빼고는 힘을 좀 잃어가지고 다니는 거죠. 다녀보고 얘기하고 저게 좋다고 하면 하고. 근데 새로운 메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없고요. 그냥 가장 장점이 있는 음식을 차용하는데 참 쉽진 않습니다. 그쵸. 네. 예.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행위죠. 내가 만들었지만 우리 더 진국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맛있다 하는 메뉴가 있을까요? 국밥이죠, 국밥. 메인. 네. 국밥으로 일었으신 분이니까. 네. 국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밥의 아이덴티티를 네. 만들었다. 저는 저 자신한테 자아자찬하고 있는데 국밥의 가장 맛있는 온도가 87도라는 거. 그다음에 냉면을 이것도 벤치마케팅을 했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국밥이 뜨거운 음식이잖아요. 예. 여름이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뜨거운 거 맞아요. 먹지 않으니까. 예. 근데 냉면에다가 이제 직화구이라고 해서 고기를 겉들여서 같이 국밥하고 냉면을 접목시킨 거죠. 그러면서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매출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놨더니 이게 꽤 인기를. 예. 꽤 좋은 방향을 일으켰고 네네. 거기에 이제 가장 처음에는 그랬어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제품을 정말 많이 만들었고 저희 회사는
그 메뉴를 쫙 깔아놓고요. 네네. 상권별로 점주님들하고 회의해가지고 이게 고릅니다. 네,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고르거든요. 예. 신제품이 그만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어. 그렇지만 국밥집은 요리집이 아니잖아요. 네네. 국밥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밥을 먹는 곳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국밥이 메인이 되는 네. 음식을 계속 생산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품 요리 쪽으로 한 4, 5년 동안 계속 노력했어요. 네네. 근데 히트작은 안 나온 거죠. 근데 히트작이라고 지금 나온 게 얼큰국밥. 얼큰국밥은 제가 역시 만든 국밥, 겁니다. 국밥이네. 네. 어. 수육국밥도 얼큰국밥. 그 다음에 옛날 전통 순댓국, 돈추구탕. 뭐 이런 것들 신제품을 국밥 안에서 만들어냈더니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더 진국의 어떤 기본 정신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렇죠. 약간의 변형을 줄 뿐이지 거기서 너무 많이 벗어나려고 하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새로운 거, 젊은 국밥이기 맞아요. 때문에 고객들은 새로운 거, 그다음에 어. 보쌈에다 치즈도 올려보고, 맞아요. 네, 뭐 백순대, 뭐 순대볶음도 여러 가지 거기다가 예. 문어를 첨가하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매출을 이끌어주는 거는 어떤 아이덴티티, 국밥이 갖고 있는 그 정통성 안에서 움직이는 메뉴들이 저희 더진국을 굳건히 세운다는 거를 지금은 그래도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 계속 개발해내고 해야 되지만 지금 앞으로의 전략은 그쪽으로 좀 치중을 하자. 네. 그러면 이제 요즘 화두로 좀 돌아오면은요. 네.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됐든 특히 요식업 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최저임금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쨌든 가맹점이 80여 개나 되고 이러한 그 본부 가맹 본부로서 회사로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해결책은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책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그 시행하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맞죠. 저녁에 그 노동자들한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고 하는 게 맞죠. 네네. 국가가 하고 있는 시책 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식이 갖고 있는 생리가 있거든요. 요식업은 남들이 일하지 않는 맞아요. 밥을 먹어야 돼. 예. 남들은 그렇죠. 그 시간에 밥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남들이 저녁에 뭐냐면 술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뭐 할 때 거기 음식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이클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산업군이 다 똑같이는 되지 않는데 이걸 너무 형편일률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드라진다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은 애초에 2년 전, 3년 전에 다 깨졌어요. 왜? 퇴직금이 있고 하다 보니까 먼저 앞서 예, 나갔네요. 만 원은요 옛날에 깨졌어요. 지금 10,000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2, 3년 전부터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임금에 대한 것보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거. 여기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주 경우에는 52시간. 예. 68시간에서 52시간이 되면요. 뭐냐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밥집은 국밥이라는 음식 저희 음식군으로 만들면 저희는 정식집이 아니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냥 국밥, 김밥 이런 음식들은 늘 편하게 맞아요. 늘 원하는 예. 시간에 가서 쉽게 먹고 나가고 이런 군인데 그런 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시간 연차를 둬서 직원을 쉬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2시부터 4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 걸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참 네네.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저거 오산에다가 그 자유형 매장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예. 그걸 점주님한테 갖춰져 있는 거 해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 다 그렇죠. 비용인데 예. 본사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시범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만큼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해요. 아직은. 네. 네. 국밥이라는 음식의 군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 우리나라는. 뭐 연차적으로 몇 년 뒤에 뭐 5인 사업장, 뭐 10인 사업장 이런 게 있어도 네네. 피부 체감적으로 오는 거는요.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두려움. 예. 위기라는 그 두려움이 사람을 막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요식업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국가에서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산업군에 좀 이해를 좀 하시고 형편일률적인 게 아니라 네. 군마다 좀 차등화를 둬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아니 국가가 한다는데 누가 쌍심 그런 마음 전혀 없거든요. 예. 따라가는데 네.
왜냐면은 그 텀을 둬가지고 유연하게 넘어가자. 근데 또 그렇게 와중에서 또 나름대로 키오스크 자율형 매장 등의 새로운 시도들을 또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또 하나는 아마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더 진국이 잘 나가니까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나 뭐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좀 하면 요즘엔 잘 나갈까요? 아, 형 나 뭐 좀 할까? 돈이 좀 생겼는데 아, 나 회사 못 다니겠어? 뭐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또 혹시나 본인이 다시 맨손으로 뭔가 시작한다면 뭘 해보실 것 같으세요? 일단 직장 다녀야죠. 그 얘기하려고. 낙지가 돼야 돼, 직장에서. 제 친구가 작년에 롯데를 그만뒀어요. 어. 롯데는 그래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점점 이렇게 고연봉이나 그리고 임원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그 그렇죠.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예. 밀어내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뭐 대기업에 다니면 뭐 힘들어 하는데 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익 형님도 저희 국밥집 하거든요. 하지 마라. 절대 힘들다. 예. 힘들다.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단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사장님이 직접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시면 창업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창업이 안 되니까 제가 창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영업 현장에 안 나가요, 이제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와서 해보라고 그래요. 다 해보고 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자기한테. 교육생 제도를 둬가지고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보직이 장땡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걸 잘 하다가 그래도 힘들다. 그래도 꼭 해야 된다. 예. 그럼 더 진국이죠. 자, 이건 뭐 답은 나와 있는 거 같고. 너무 더 뻔한 진국 걸 말고, 질문했다. 아이. 더 진국 말고, 혹은 이런 식당업 말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시야가 넓어졌잖아요. 네네. 뭐 좀 유망한 분야가 아 나는 이거 같다 뭐 이런 정보 없어요? 저는 무조건 그 21세기의 새로운 그 창업의 바로미터는 네. 저는 뭐냐 식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식품 사업. 왜냐면은 워낙 많이 팽배해 있지만 네. 앞으로는 그 경쟁력이 없는 데는 도태될 수밖에 맞아요. 없고요. 예. 산업군이 이렇게 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새로운 블루오션이 존재할 거라고 보고 네. 저는 지금 뭐 HMR이라든가 어떤 식품에 대해서 그리고 1, 2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것들도 이런 요식업에서도 적용이 되겠고 식품 쪽에서도 지금 많이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쪽이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믿는 거고 뭐 딴 거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IT도 있고 있겠지만 네. 제가 보는 그 경험상으로는 뭐 저희가 뭐 이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비전을 주는 것도 야, 식품 산업이다. 그리고 한식 세계화 하잖아요. 한식이 지금 꽤 많이 나가 있지만 네네. 그래도 이 한식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개척 시장이 많고 네.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도 굉장히 좋은 산업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하여튼 이렇게 단단하게 좀 느린 듯 하지만 네. 단단하게 다지면서 가시는 거 보니까 앞날이 참 밝을 것 같다는 예, 그런 기대감이 아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점점 배가 고파오는 느낌을 어디 더진국이나 가서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시겠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다브랜드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프랜차이즈는 유통업이거든요. 프랜차이즈는 뭐냐면은 연쇄화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브랜드 연쇄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걸 똥똥똥똥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조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동질화에 있어서 펼쳐놓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제품을 납품하고 그 중간재의 이익을 보는 게 프랜차이즈의 어떤 사업 모델링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제조를 하는 거죠. 내가 납품할 거를 직접 제조해서 가맹점에 뿌리는 거죠. 처음에는 리스크가 좀 많았는데 네.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 사업의 교두보로 보거든요. 이 요식업을. 그러니까 식품 사업은 요식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이 요식업 하는 분들이
대기업이 된 경우는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네. 요식업은 진출해가지고 맞아요. 뭐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건 예. 있어도. 근데 뭐냐면 저 말고도 수많은 대표님들, 수많은 역량이 계신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식업과 식품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왜냐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브랜드거든요. 예. 식품에는 식품이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CJ나 이런 데 보면은 참 대단한 게 비비고 비비고 만두, 비비고 비빔밥, 네네. 비비고 막 만들잖아요. 예. 근데 막 전 세계 띄우고 그렇다고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성공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식품으로는 굉장히 프리미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저희는 브랜드 더진국을 모태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생산해 보면서 그 식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두 사업이 각자가 든든하게 그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 멋지네요. 저 진국의 손석호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내가 요식업을 준비한다면 이런 생각을, 이런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들어야 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한 3상으로 나눠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이거 예. 야, 이거 하여튼 그만큼 어려운 예. 장사라는 거예요. 이 네네. 요식업이.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식당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속상해요. 문 닫아놓고요. 다른 집은 손님 있나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하게 돼요. 예. 그 심정 너무나 잘 알거든요. 대한민국의 많은 요식업 하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프랜차이즈는 뭐냐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면은 점주님들 얘기 듣고 네네. 그다음에 점주님이 장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꼭 저희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실제로 요식업 하시면 더 힘드신 분들 연락 주시면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조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뭐냐면은 좀 더 잘 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들이랑 또 대화하고 나누면 좋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뭐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네. 네. 어떻게 뭐 밑에 핸드폰 번호인데요? 그 회사 법인명이 섬김과 나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네. 기업가 정신이란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섬김과 나눔이 아마 더 진국을 점점 더 발전하게 만드는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많은 실패를 했지만 지금은 또 누구나 또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하고도 뿌듯하네요. 좀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뭐 무슨 얘기든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편안하게 해보세요. 네. 그 창업은 쉽지 않습니다. 예, 창업은 쉽지 않은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이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으면은 그게 값지지 않죠. 문제는 노력한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오는 게 성공의 모습일 텐데 성공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 투자한 만큼 비례해서 오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물질을 쫓는 것보다는 주변의 어떤 여건이나 주변 사람들 같이 가려는 마음을 품으면서 요식업을 하시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만약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네네네. 아주 설득력 있는 목회자가 되셨을 것 같은.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참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